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재밌는 어떤 뭐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아마 올해부턴가 초중고 그 코딩 교육이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좀 들어서 좀 저도 찾아봤는데, 우선은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블럭 코딩. 저희는 이게 용어로는 원래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로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교육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툴만 익히면 프로그램 코딩의 개념, 그죠? 프로그램 짜는 어떤 개념적인 거를 학습시키는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하죠. 이게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학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 막 대중적으로 붐이 일거나 이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중고 그 코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학습 자료나 교구들에 대한 판매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생각외로 4차 산업혁명이니 애들 그 교육이니 협업이니 이런 개념이 많이 뭐 이렇게 언론화 이슈화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밑바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밑바닥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데, 당장 서점, 저 온라인 서점 찾아봐도 글쎄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수요의 책이나 정보가 있느냐라고 하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우선은 스크래치라는 게 있고요. 스크래치는 이 MIT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MIT.edu라고 있죠. 스크래치가 먼저 나왔던 것 같고, 저는 나중에 관심이 있어서 본 그 앱 인벤터라고 하는 이 툴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 코딩이죠. 근데 틀린 게, 스크래치는 PC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PC나 태블릿은 모르겠어요. 태블릿에 해본 적이 없어서 PC에서 되고요. 앱 인벤터는 PC에서 혹은 태블릿에서 짜서 그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 화면이고, 이제 여기 크리에이트 앱스 들어오면, 저도 예전에 관심 있어서 좀 까작까작 됐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어떤 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번 짠 예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별거 없는데, 빌드에서 QR 코드로 만들면 이렇게 쭉 생성이 되고, 좀 시간이 걸려요. 화면에 QR 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 화면에 QR 코드가 뜨고, 떠라 얍 뜰 거예요. 자, 여하튼간 뜨면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떴네요. 이렇게 요걸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으면 제 스마트폰에 요 어플이 저장이 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 녹화라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이용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육 커리큘럼이 막 대중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근데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면, 저 앞에 있는 두 가지 툴은 어, 두 가지 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블럭 코딩 기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코드를 짠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프로그래밍 개념을 배운 거지 프로그램을 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다음 단계 더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 짜는 걸로 유명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딱 보면 여기는 뭐 코딩 얘기는 별로 없죠. 근데 여기도 이 라즈베리 파이도 여기 소프트웨어 다운받고 저 라즈베리 파이라는 하드웨어를 사면 그 C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배울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짜고 내가 짠 프로그램을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되게 조악스러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 내 손으로 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이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이거 만드신 분들 자료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두이노로 개발된 만들어진 예제들인데 이분은 굉장히 투자하셨네요. 이 정도 만들려면 초고수에 해당합니다. 일반인들이 만들기 어려워요. 생각외로. 여튼간에 C 언어 기반으로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해서 만드는 개념이 이제 이 아두이노 끝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두이노는 그 아트멜이라는 회사 제품만 써요. 요 칩이 암이긴 한데 또 다 암도 아니에요. 초기 버전은 이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트멜이라는 회사 제품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뭐랄까 이분들이 마케팅을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자사 제품 많이 팔긴 했는데 뭔가 뭐죠? 시장의 장악력이라는 거는 본인들은 없어요. 이게 진짜 소비자들이 소비해 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뜬 거지만 라즈베리 파이도 영국의 라즈베리 어떤 교수님께서 그 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에 저렴한 교육용 머신을 공급하자라고 시작된 게 라즈베리 파이 협회였고 그 라즈베리 파이 원 모델이 30불 한 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 대박 쳤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정책. 원래는 그 빈민국에 이거를 저렴하게 팔 계획이었는데 이게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은 낮지만 여기 리눅스가 조그맣게 올라가서 컴퓨터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지니어들 사이에 그죠 충성 고객을 만든 거죠. 우리 보통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100 중에 10인가 20%는 충성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팬이 많아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랑 아두이노에. 근데 여하튼간에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도 지금은 얘가 무슨 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브로드컴사의 암 CPU가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여러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아예 연합체로 나오죠. 이거는 암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또 암 들어가 봐야지. 투자를 했대요. 암에서 야, 우리 암 솔루션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는데 회사들도 많고 우리가 이거를 좀 회사가 동일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을 좀 통일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가 세상의 여러 회사들과 이 암이라는 이 CPU를 계속 라이센스 맺고 팔고 있는데 여러 제조사가 있죠. 그 제조사 중에 이렇게 아두이노 같은 제품들도 나온 거고 라즈베리 파이도 나왔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아트멜사는 아두이노로 우선은 선점한 거고 라즈베리 파이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걸로 선점한 거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수많은 암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사실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사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하드웨어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공용화하고 하드웨어는 여러 회사 제품을 쓰도록 하자라고 나온 개념이 이 엠베드고 암사가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엠베드
이 프로그램 OS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랑 달리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 NXP, ST사 하고 이제 저도 몰랐던 여러 회사들, 저 처음 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실리콘랩스 제가 아는 회사는 암사도 있네요. 그리고 르네사스는 자동차용 이 컨슈머 시장의 1인자예요. TI는 전체 그냥 통합 1인자인데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이 르네사스인가가 아주 1등일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뭐 이런 여러 회사들 하드웨어가 모두 다 같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뭔가 라이센스를 맺거나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맥심사도 있고 유지넷도 있네요. 이거 우리나라 회사인데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회사도 있어요. ST사가 생각으로 많네요. 사실 이게 좀 암쪽 들어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때도 ST사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지만. 노보톤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 아닌가? 노보톤? 왠지 이거 왠지 우리나라 회사 같네요. 제가 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보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가? 이게 익숙해서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었네요. 여튼간에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노보톤 아니었나? 네. 여튼간에 이렇게 다양한 회사 제품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구동되는 엠베드 OS라는 거를 암사가 협회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다 C 언어로 짜서 프로그램을 올리면 이 컴파일 여기 들어가면 로그인 해야 되지만 아직 계정 안 만들었어요. 되면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처럼 특정 회사나 특정 협회, 단일 협회가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암사해서 진두지휘한 이 소형 OS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이거 아마 관련된 거 나올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엠베드 보니까는. 그래서 아마 곧 가까운 시일에 우리나라도 한글로 된 이렇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후에 새로운 또 기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걸 특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암사에서 진두지휘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드웨어로 치면 암사가 재료만 팔다가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시장에 여러 회사들과 거래를 하니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뭔가 좀 통일을 하자. 어차피 오픈웨어고 쉐어웨어고 다 개방된 시스템이지 않냐,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는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도 보시면 뭔가 좀 새로운 미래죠. 여하튼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정말 이런 게 성공을 한다면 하드웨어 성능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아마 10년 정도 되면 지금 거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성능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그냥 선택 옵션인 거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거냐, 이것만 중요해지는 거죠. 어차피 하드웨어는 성능이 다 좋아지니까. 그런 시대가 가까운 시일에 올 것 같아요. 이미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분들은 특정 회사나 특정 협회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금 추세는 이렇게 연합체로 구성이 돼서 더 크게, 더 여러 회사들, 더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가 또 생기겠죠. 뭐 사업적인 거라든가 교육적이라든가 뭐 해서 이런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게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개발용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야 했었어요. 사실 갓난한 엔지니어 저도 학생이었을 때 입장으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툴이 이렇게 웹 기반으로 혹은 오프라인이지만은 오프라인 설치하더라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기.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 저렴한 거 사서 약간의 공부 학습만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개방, 쉐어, 오픈 구조다 보니 이제 막 이런 게 막 붐이 막 시장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예, 막 밑밥 깔고 있으니까 아마 5년, 10년 뒤에 지금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지금 초중고에서 코딩 수업을 받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아마 15년, 길게는 15년, 짧게는 뭐 3년에서 한 7년 뭐 이 정도 이내로 이 사회에 나올 건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대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진짜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진짜 기상천외한 제품들을 아니면 기상천외한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 앱 인벤터,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엠베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